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합동포럼 비전 선포식을 열고 개혁신앙과 보수신앙의 정체성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선교사 부모를 떠나 학업이나 군입대 등으로 입국하는 자녀들을 위해 장단기로 숙소를 제공하는 청년주택 지원 프로그램이 나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신앙이 흔들리는 청소년들과 주일 학교를 인도하는 사역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신간이 나왔습니다. 6.25 전쟁으로 북한군에 의해 기독교인 1,026명이 계획적으로 학살당했다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단법인 나눔의 행복이 발기인 대회 및 창립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이사장으로 호산나 교회 유진소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합동포럼 비전 선포 및 2주년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개혁신학과 보수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비전을 선포하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회의 경교의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는 구성원들이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합동포럼 비전을 선포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합동포럼 비전 선포와 2주년 감사예배를 개최했습니다. 2주년을 맞은 포럼은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고 있는 작금의 시대 속 총회의 개혁신학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총회의 헌법과 규칙을 준수해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했습니다. 이날 감사예배는 총신대 총동창회장 대만성 목사가 총회의 거룩성 회복을 강조하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그릇으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의 쓰시기에 참 합당한 사람, 주님께서 귀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깨끗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어진 2부 순서는 합동포럼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습니다. 기획실장 송사명 목사는 신학이 없는 교회 부흥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며 청교도적 칼빈 신학을 더욱 발전시키자고 비전 선포식에 취지를 전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개혁 신학이 위협을 받고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장로의 정치가 흔들리고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고 선거 방법이 혼탁해지고 교권이 남용되는 현실을 보면서 몇몇 동력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합동총회는 한국 장로교의 적통성을 100여 년간 계승해온 교단의 자부심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근간으로 한 개혁신학과 보수신앙을 초석으로 좋은 총회, 바른 총회, 품격 총회로 나아가기 위해 헌법과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편 제107회 선출직 입후보 예정대담이 이어졌으며 이날 행사는 유튜브 합동포럼TV에서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오랜 기간 외국 생활을 해온 선교사 자녀들은 학업과 군입대,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떠나 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은 코로나19로 귀국한 선교사 자녀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국내에서 거처를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단기적으로 숙소를 제공하는 청년주택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원룸 내부에 들어서니 침대와 책상 등 기본적인 가구부터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필수 생활 가전들이 구비돼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에게 숙소로 제공되는 일명 콤콤하우스입니다. 이곳은 한국선교사 자녀교육개발원 콤캐드가 국가의 청년주택지원제도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로 마련한 선교사 자녀 전용 주택입니다. 현재 서울 마포구와 동대문구, 경기 가평까지 총 3곳에 15개 호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사나 주거 지원 혜택들을 좀 받기 어려운 취준생이나 직장인 NK들을 위해서 먼저 기획이 됐어요. 군대 가기 전에 한 달 머물러야 된다든지 아니면 잠깐 부모님이나 친척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한 방학 기간에 한 2, 3개월 온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사관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콤캐드에 따르면 성인이 된 선교사 자녀들은 대부분 대학 기숙사나 지역 학사관, 친척집에서 지내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임시로 머물다 상황이 바뀌면 다른 거처를 알아봐야 하는데 자취방을 구하려 해도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 일쑤입니다.
이렇다 보니 콤콤하우스는 주거 걱정을 해소하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10일 이내인 단기, 한 달 이상의 장기 거주 모두 가능하고 입주 시 보증금과 공과금,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졸업이나 취업, 군입대, 코로나19 자가격리 등으로 급히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그 대학을 지방에서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서울로 이제 취직하게 돼서 뭔가 급하게 집을 구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았는데 여기는 뭐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넓어서 뭔가 딱 적당하게 혼자 살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콤콤하우스는 주택을 소유한 개인 성도나 갓러브하우스 등 여러 단체의 후원과 기증을 통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콤캐드 측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주일 예배는 물론 교회 학교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신앙교육을 받지 못해 흔들리는 청소년들의 신앙을 잡아주고 주일 학교 사역에도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 나왔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막 신앙을 접하게 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예수님에 관한 궁금증과 의문들. 신간 예수님에 관한 질문은 이러한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내놨습니다. 저자인 청주 서문교회 박명롱 담임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예수에 대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예수는 누구인지, 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지와 같은 질문에 저자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쉬운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책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주고 이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간 주일학교 체인지는 주일학교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한 목회자의 경험에서 출발했습니다. 청파교회 담임 이정현 목사는 73년 전통으로 이미 고령화에 접어들었던 교회가 아이들이 뛰노는 젊은 교회로 변화하기까지의 모든 노하우를 책에 담았습니다. 책은 주일학교 혁신의 해답이 세대 통합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교회가 연령별로 분리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어린아이부터 부모 세대까지 하나로 묶는 통합된 주일학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신앙 훈련을 돕는 책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두 번째 신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하는 청소년들 시리즈는 자녀를 기도의 용사로 세우자는 슬로건으로 국제 기도 운동을 이어가는 단체 기도하는 엄마들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말씀 찬양부터 고백, 감사, 중보까지 총 4단계에 걸친 합심 기도 훈련을 인도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나눔을 갖는 청소년들이 말씀과 기도의 기본을 다지고 공동체 안의 중보자로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 기독교인 1,026명이 학살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충남과 전북, 전남 지역에서 총살당하거나 죽창에 찔려 사망했으며 산채로 불타 죽거나 몸에 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학살당했습니다. 연구팀은 이와 같은 기독교인 집단 학살이 종교 말살 정책을 기조로 기독교를 불순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정책 때문에 벌어진 계획된 숙청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단법인 나눔의 행복이 부산 호산나교회에서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이사장으로는 호산나교회 유진소 담임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유진소 이사장은 사역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지혜와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이어 교회의 한 선교의 부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본이 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향후 사역의 방향을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켈러 센터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 신청한 시청각 장애인에게 투표 절차와 기표 용구 사용법 등을 설명해주는 촉수화 통역을 제공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 센터 측은 촉각이 유일한 소통 수단인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투표 편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관련 정책과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일 후보 단일화 합의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후보가 지난달 27일 안 후보로부터 단일화 결렬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지 나흘 만에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된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은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경기 회복과 원화 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만 5,168달러로 2020년보다 10.3%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뒷걸음질 치다 지난해 경기가 회복하고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3%대로 떨어지면서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을 3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을 때 홍보 목적이나 민감정보 처리 등 중요한 내용을 활짝 크기 9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작성할 시에는 정보 주체가 핵심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8세 이상 2,0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2021년 평균 월소득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평균 소득 감소 금액은 124만 8천 원이었습니다. 반면 가사와 돌봄 활동 시간은 코로나19 전후로 2.6시간에서 3.31시간으로 43분가량 늘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난구조당국은 현지 시간 2일, 지난 24일 개전 이후 적어도 2,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당국은 개전 이래 러시아의 공격으로 4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다며 매 순간 어린이와 여성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다고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사무소는 지난 1일 자정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227명이 사망하고 525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유엔은 현지 시각 2일 긴급 특별 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결의안에 찬성 141표, 반대 5표, 기권 35표가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41개의 나라가 찬성 대열에 합류한 반면 북한과 벨라루스, 에리트리아, 러시아, 시리아는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고 중국과 인도, 이란 등은 기권했습니다. 총회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압도적 찬성표가 나온 만큼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중국 베이징과 옌칭, 장자커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제13회 동계 패럴림픽에는 세계 50여 개국에서 약 1,5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스노우보드,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휠체어 컬링 등 6개 종목에서 총 78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합니다. 한국은 이번 패럴림픽 6개 전 종목에 선수 32명과 임원 50명 등 총 82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며 동메달 2개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유엔이 오는 2024년 말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 환경총회에서 전 세계 163개국 대표들은 만장일치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해양에 한정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 주기적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부터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에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오겠습니다. 밤에는 남부 곳곳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 주말과 휴일엔 기온이 반짝 떨어지면서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제주가 17도, 부산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40일 기간 동안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며칠 전 유럽의회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길 바란다며 호소했고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올해 사순절에는 전쟁이 속히 종식되길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